어머니, 시어머니가 직접 다리신 약차예요. 드셔보세요. 추석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점심상 앞. 큰 며느리 혜진이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 돼. 복순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따졌습니다. 왜요? 친정 어머니는 마시면 안 되나요? 온 가족이 복순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사돈을 차별하는 건가? 모두의 눈빛에 의심이 어렸습니다. 그때 복순이 사돈 손에서 찻잔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벌컥 들이켰습니다. 엄마, 큰아들 민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복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차인 줄 아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밤 11시, 시골집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복순이 혼자 약재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뿌리 같은 것을 조심스럽게 솥에 넣었어요. 쓴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복순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걸로 소연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였어요. 부엌 문틈으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큰며느리 혜진이었죠. 혜진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에 복순이 약재를 젓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혜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뭔가를 계획하는 듯한 섬뜩한 미소였죠. 이튿날 아침, 작은 며느리 소연이 부엌에서 이상한 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니, 이 약은 뭐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실 건 아니다. 그 말에 소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임신에 도움되는 약인가 기대했는데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던 소연은 늘 이런 것에 민감했거든요. 거실에서 혜진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이상한 거 하시네.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니는 왜 맨날 시어머니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 소연을 쏘아봤습니다. 너야 좋겠다. 애도 없으니까 시어머니한테 귀여움 받아서. 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복순이 이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남편 민수를 불렀어요. 여보, 오늘 꼭 어머니한테 말해야 해.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을 꺼내? 혜진이 차갑게 속삭였어요. 오늘 안 말하면 우리 끝이야. 10억이 얼만데.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그는 아내의 압박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차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작게 중얼거린 복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8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복순이 큰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민수야, 무슨 할 말 있는 거 아니냐? 그 순간 민수가 깜짝 놀라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하는 소리가 고요한 식탁에 울려 퍼졌어요. 아니. 그게. 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혜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복순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간섭? 내가 우리 아들 걱정하는 게 간섭이냐?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희 부부 일인데 왜 자꾸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요. 민수가 황급히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는 그런 뜻이. 하지만 혜진은 듣지 않았어요. 난 이 집에서 맨날 눈치만 봐야 돼. 그때 작은 아들 민호가 형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말도 일리 있어요. 어머니가 좀 고집이 세시긴 해요. 복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작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마저 작은 며느리 소연이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혜진이 소연을 날카롭게 노려봤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시집 와서 5년째 뭘 했는데 끼어들어. 소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복순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오늘 제사 지내고 다 같이 얘기하자. 그리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어요. 부엌에 혼자 남은 복순은 약탕기 옆에 섰습니다. 손을 뻗다가 그만 뜨거운 약탕기에 손등을 대이고 말았어요. 앗!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물에 손을 담갔을 뿐이에요. 복순이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늘 이래야 했지. 참아야 했어.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거실에서는 혜진이 남편 민수에게 낮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어머니한테 땅 팔자고 해. 민수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쉽게 나올 말이. 혜진이 남편 팔을 꼬집었습니다. 민수가 아파하며 몸을 움찔했어요. 그럼 우린 파산이야.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부엌 문 뒤에서 복순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그렇게 짐이 됐나? 복순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복순이 새벽부터 달인 약차가 주방 선반에 놓여 있었어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절대 마시지 말 것 마이너스 독초. 혜진이 주방에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주위를 재빨리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메모를 읽는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독초라고? 혜진은 약차를 조금 손가락에 묻혀 맛봤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건 생강나무 독초 아냐? 혜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메모지를 떼어내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찬장에서 설탕을 꺼내 약차에 탔습니다. 쓴맛을 감추려는 듯 조심스럽게 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혜진은 예쁜 찻잔을 꺼내 약차를 따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려는 자,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에 찬 미소였죠. 거실로 나가며 작게 연습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다리신 약차예요. 그때 작은 며느리 소연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해요? 혜진이 깜짝 놀라 찻잔을 등 뒤로 숨겼어요. 아, 그냥. 어머니 약차 좀 보려고. 소연이 선반을 쳐다봤습니다. 메모가 있었는데? 아까 봤거든요. 혜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는데? 원래 없었어. 소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봤는데.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후 1시. 사돈 박순자가 큰 보따리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복순아, 오랜만이다. 복순이 반갑게 달려나갔어요. 순자야, 어서 와라.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친구 같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내가 약차 끓인다며? 내 생각도 해줬어? 박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복순이 잠시 멈칫했어요.
약차? 무슨 말이지? 내가 약차를? 응, 혜진이가 문자 보냈어. 시어머니가 나 위해 특별히 약차 다렸다고.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혜진이 이 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어요. 복순이 검은 약재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해. 민수가 아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완벽해? 혜진이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점심상이 차려졌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성스럽게 찻잔을 들었어요. 얼굴에는 효녀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직접 다리신 약차예요. 드셔보세요. 박순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복순이가 내 생각을 해줬구나. 찻잔이 천천히 박순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건 내가 달인 독초. 복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 모두가 깜짝 놀라 복순을 바라봤어요. 식탁 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복순아, 왜 그래? 복순이 찻잔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거 마시면 안 돼.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왜요? 친정 어머니는 마시면 안 되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요.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형수가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복순이 소리쳤어요. 이건 효도가 아니야.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복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항상 이러시잖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나무랐어요. 어머니, 사돈어른 앞에서 왜 이러세요? 소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이유가. 혜진이 소연을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넌 입 닥쳐. 복순이 사돈 손에서 찻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기 입에 가져갔어요.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안 돼. 복순이 찻잔을 단숨에 비웠어요. 벌컥벌컥. 온 가족이 경악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복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차인 줄 아냐?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했어요. 내가 직접 다린 게 맞다. 하지만 그때 복순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으, 민수가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엄마, 정신 차려. 박순자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복순아. 복순이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메모가 있어야 하는데. 소연이 재빨리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여기 있어요. 소연이 메모를 펼쳐 읽었습니다. 절대 마시지 말 것 마이너스 독초. 온 가족이 일제히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제가 실수로. 민호가 형수에게 다가섰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그렇게 싫으면 우리끼리 따로 살면 되잖아요. 혜진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편하시겠죠. 어차피 재산 포기각서 쓰셨으니까. 민호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혜진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듯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형님이 말 안 하셨나요? 오빠 빚 때문에 이 땅 다 형님 앞으로 넘어가요. 민호가 형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형?
그게 무슨...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복순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혜진이 민수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장례 절차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여보. 민수가 충격받은 얼굴로 아내를 쳐다봤어요. 뭐? 혜진이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들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이 차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독초다. 복순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혜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했어요. 생강나무 독초, 소량만 먹어도 호흡 곤란이 온다. 가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왜 아느냐고? 복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40년 경력 한의사 출신이다.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가 한의사?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까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시골에서? 복순이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사업 시작할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의원을 팔았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복순이 손을 들어 아들을 말렸어요. 내 선택이었다. 박순자가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아, 나 기억나냐? 복순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박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내 남편 암 수술 후에 내가 약 지어줬어.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다. 복순이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어요. 순자가 그때 그 보호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한의사면 뭐 어때서요? 복순이 혜진을 바라봤어요. 내가 왜 이 독초를 다렸는지 궁금하지 않냐? 혜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순이 작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소연아. 소연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 독초를 해독하는 약재로 난임 치료약을 만들려고 했다.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안다. 그래서 준비했지. 소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비웃었어요.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메모는 왜 없었어요? 소연이 구겨진 메모를 들어 올렸습니다. 언니가 뗀 거 아니에요? 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약차를 사돈에게 먹이려고 계획한 거지? 혜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 그게... 복순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돈이 죽으면 내 탓으로 돌리려고 했겠지. 나를 제거할 명분을 만드는 거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아내 앞을 막아섰어요. 여보, 설마. 혜진이 남편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요. 그리고 복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죽이려고 했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어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소리쳤어요. 우린 10억 빚이 있어요. 이 땅 팔면 다 해결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복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고?
혜진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집세게 안 팔겠다고 하잖아요. 민수가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이럴 수가. 혜진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10년 전에 의료사고로 환자 죽인 거 알아요? 복순이 움찔했어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이거 경찰한테 넘기면 당신 어머니 감옥 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복순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순자가 나섰습니다. 그건 오해야. 모두가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박순자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 나도 알아. 복순이는 잘못 없었어. 혜진이 비웃었어요. 환자가 죽었는데 잘못이 없어요?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잘못된 약을 먹고 왔어. 복순이가 발견해서 응급처치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야. 복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결국 내 한의원에서 돌아가셨어. 박순자가 복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넌 최선을 다했어. 유족들도 나중에 진실 알고 사과했잖아.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엄마, 그때 그 일 때문에 한의원 그만두신 거예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사업 자금 때문에 판 거다. 민수가 오열했어요. 쟤 때문에. 민호도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형 빚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혜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 빚은요? 복순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 빚말이냐? 복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미 다 갚았다. 온 가족이 얼어붙었어요.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뭐라고요? 복순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너희 10억 빚, 내가 이미 다 갚았다. 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복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땅 말고도 4명의 재산이 있었다. 그걸 팔았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요? 3달 전.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재촉하는 동안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해결된 상태였지. 너희한테 말 안 한 건. 복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희가 미안해할까봐.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형 빚 대신 갚느라 고생하는 거 다 알았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형이 너한테 재산 포기각서 받았다는 거 짐작했어. 민수가 얼굴을 감쌌어요. 동생, 미안해. 복순이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형제끼리 그렇게 갈라서면 안 되지. 혜진이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순이 혜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혜진아. 혜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땅도 이미 팔았다.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놀랐어요. 혜진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언제요? 1달 전. 소연이 난임 치료비 마련하려고.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복순이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우리 집 며느리잖니. 당연한 거다. 복순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치료비야. 서울 큰 병원 예약도 해놨어. 소연이 복순을 꼭 껴안았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박순자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아. 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복순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냐? 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복순이 혜진 앞에 섰습니다. 넌 왜 내가 싫었냐? 혜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빚 때문에. 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냐? 혜진이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복순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민수가 어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민수가 무릎 꿇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능해서. 복순이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넌 잘못 없다. 사업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그리고 혜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는 건 용서할 수 없다. 혜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박순자가 딸을 일으켰어요. 혜진아, 일어나라. 혜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박순자가 복순을 바라보며 무릎 꿇었습니다. 복순이 깜짝 놀랐어요. 순자야, 왜 내가? 박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이 저지른 일이야. 어미인 내가 대신 빌게. 복순이 박순자를 일으켰어요. 그럴 필요 없어.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복순이 말했어요. 내 남편을 살린 게 나라면 내 딸도 내가 용서해야겠지. 박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아. 복순이 혜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년간 이 집에서 나가서 생각해라.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돌아오거든 진짜 며느리가 되라. 혜진이 복순 앞에 무릎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가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혜진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복순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다들 밥이나 먹자. 음식 다 식었다. 긴장이 풀렸어요. 소연이 복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 다시 차릴게요. 복순이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소연아. 민호가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재산 포기각서 일은. 민수가 동생을 꼭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저녁상 이 다시 차려졌어요. 이번엔 모두가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박순자가 복순을 바라봤어요. 복순아, 넌 정말 대단해.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엄마일 뿐이야. 박순자가 웃었어요. 넌 진짜 의사야. 사람을 살리는. 복순이 차를 따랐습니다. 이번엔 독초가 아닌 대추차였어요. 자, 이젠 마음 놓고 마셔도 돼. 모두가 웃었습니다. 소연이 복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서울병원 같이 가주실 거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옆에 있어야 안심이잖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진짜 땅 다 팔으셨어요? 복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어요. 절반만. 모두가 놀랐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 써야지.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복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복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